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무역 협상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딥시그 AI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대학은 인재의 원천입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전략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진행한 발언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3에서 4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의 무역정책수장인 피터 나바로는 앞으로 90일 안에 90건의 무역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정은 역사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무역 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연구기관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과거 자유무역협정을 분석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협상만 18개월이 걸렸고 실제 협정 이행까지는 거의 4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법률 고문을 지낸 전문가인 그레타 페이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단기간 내 다수의 협상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무역협상은 복잡하고 논쟁적인 쟁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몇 주 만에 마무리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페이시는 잠정 합의의 가능성은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식 협상에 들어가기 전 일정이나 주요 의제만을 규정하는 수준의 합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잠정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가 일시 중단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며 이것이 향후 무기한으로 연장될 여지를 열어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부분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대 145%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가장 어려운 협상 상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정책 분석가인 에드 밀스는 일본, 호주, 베트남 등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우선적인 잠정 합의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해 드러내는 반감과 갈등의 깊이 때문입니다. 협상이 늦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물류 문제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와 75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15개국은 이미 구체적인 협상안을 미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중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 승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일본 및 기타 국가들과의 협상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특히 피터 나바로가 직접 모든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의지가 오히려 협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열리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회의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재무장관들이 워싱턴에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무역 협상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센트 장관이 중국 측과 직접 대면할지가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단기적인 합의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확정적 해결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중국과의 잠정적 합의를 깨고 다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는 2019년 당시 트위터에 중국의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다시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잠정적 협의는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번 무역 협상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과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빠른 합의가 시장에는 단기적인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안정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미국의 무역 협상 일정과 그 현실성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급부상과 그 중심에 있는 대학과 스타트업의 활약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세계 무대는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AI 경쟁의 두 중심 축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혁신과 기술력 측면에서 앞서 있었지만 중국 역시 눈에 띄는 속도로 그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의 대학과 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AI 논문 수, 특허 등록 건수, 그리고 연구 성과는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스탠퍼드 대학교가 발표한 2025년 AI 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AI 관련 논문 수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 그리고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한 방향 설정 덕분입니다. 중국 AI 업계에서 최근 큰 주목을 받은 사례는 딥시크라는 신생기업의 AI 모델인 아렐입니다. 이 모델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속에서도 미국의 최상위 모델들과
경쟁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칩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이처럼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내 AI 생태계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딥식의 성공은 국내 AI 경쟁을 더욱 불붙게 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IT 기업들, 즉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들도 앞다퉈 차세대 AI 모델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텐센트는 후니안티엘이라는 자체 모델을 업그레이드했고,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각각 어니 4.5와 어니 엑셀이라는 모델을 출시해 자사의 검색 엔진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 속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AI 타이거라 불리는 신생 기업들입니다. 치프 AI, 미니맥스, 문샷 AI 같은 기업들은 빠른 기술 개발과 막대한 투자 유치로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기술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오픈소스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협업을 촉진하고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외국 경쟁 업체들이 해당 기술을 수익화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 논란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의 성장은 중국의 대학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대학교, 칭화대학교, 저장대학교는 AI 연구 논문 수에서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베이징대학교는 2022년 이후 AI 연구 실적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딥식의 창립자인 량원펑은 저장대학교 출신이며, 이 회사의 주요 연구 인력들 대부분이 칭화대와 베이징대 출신입니다. 즉, 대학에서의 최첨단 연구가 실제 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현재 MIT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제임스 류는 베이징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AI 전공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을 마치면 곧바로 창업하거나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도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활발한 움직임 속에서도 중국의 AI 산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수출 규제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고성능 AI 칩을 수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자체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글로벌 최고 수준과의 격차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제약은 오히려 기업들 간의 전략적 차별화와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각 기업의 강점을 보완하는 국내외 파트너십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인물은 주송춘입니다. 그는 UCLA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0년 중국으로 돌아와 베이징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와 지능과학기술학원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 AI 컨퍼런스에서 중국적 사고로 세계 최고 기술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중국이 범용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기술 개발, 인재 양성, 민간기업 경쟁력, 그리고 정부 정책이 하나로 맞물리며 AI 분야에서 점점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놓인 도전도 만만치 않지만 그만큼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 AI 산업의 최신 동향과 그 배경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